수능 2학년 이렇게 수업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1번 함수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x가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우리 뭐의 값을 구하래?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가 상차함수가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은 우리 f'x가 0이 되는 점이거든요. 그럼 얘를 일단 미분을 해보면 f'x가 3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2x 더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은 되니 이거 이꼴 0의 두근인 점에서 이거 이꼴 0의 f'x 이꼴 0의 두 실근이 각각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잖아요. 근데 그 두 실근 중 작은 쪽, 큰 쪽이 어디가 극대가 되고 어디가 극소가 되는 거냐는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거든. 즉 이거 이꼴 0의 두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해보면 f'x는 x제곱의 개수가 3 양수인 2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을 거고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모양이 될 거거든. 그러면 x 이꼴 알파는 극대가 되는 점이에요, 극소가 되는 점이에요? 자, f'x의 부호 변화를 보면 돼. 여기가 플러스, 가운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x 이꼴 알파는 fx의 극대가 되는 점이고 x 이꼴 베타는 극소가 되는 점이지. 그래서 이런 부호 변화를 보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은 극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감소하다 증가하는 점은 극소가 되는 거지. 따라서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은 여기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놈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돼. 그러면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이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이 있고 극대가 되는 점은 알파 콤마 f 알파가 될 거고 되니 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 fx의 그래프가. 그럼 극소가 되는 점이 우리 뭐가 될 거냐면 베타 콤마 f 베타가 되는 건데 이 둘의 중점이 원점이래요.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이 둘을 이었을 때 걔가 요 그래프랑 만나는 점 여기가 0,0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래요. 그럼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만족이 되면 되느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되니? x좌표가 0이잖아.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x좌표가 0인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거 이꼴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얘가 이수분해가 되면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고 구하면 될 건데 이게 이수분해가 안 돼요.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수분해가 안 돼요. 되니? 그러니까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이 두근의 합은 뭐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a 플러스 2하고 똑같은 거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는 a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2,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음 2번. 2번은 함수 fx가 다 좋은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 그래서 fx가 우리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p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해줬지만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fx,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씌워지지 않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함수를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위로 접어 올리면 되는 거라고 했거든. 되니? x축보다 밑에 있는 놈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되는 거야. 근데 p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바뀌는 걸 거 아니에요? 되니? 그래서 일단 요 안에 있는 놈
얘를 gx라고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p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걷어 올려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일단 얘를 미분하면 우리 g'x는 3x제곱 마이너스 2, 6에 12x 이렇게 될 거고요. p는 미분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p 값을 몰라도 그래프의 모양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0x니까 얘를 3x로 묶어주면 x 빼기 4가 될 거고, 따라서 는 0이 되는 건 x 이퀄 0과 x 이퀄 4가 되는 거야. 즉 fx, 그러니까 gx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 놈, 이게 gx의 그래프예요. 됐니? 그러면 나는 이 뒤에다가 p라는 놈을 더하고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저 p값에 따라 x축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p값이 크면 이 그래프가 위로 쭈르륵 올라갈 거라 x축이 이 밑에 있을 수 있거든. 됐니?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 fx의 그래프는 거기에 g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게 절대값 gx가 되는 거니까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여기 있다면 fx의 그래프는 이 밑에 있는 것만 걷어 올리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y 이퀄 fx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얘는 x 이퀄 a와 x 이퀄 b에서 극대라고 했는데 극대가 되는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됐어? 그러면 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모순이 생기는 거야. 왜? 우리 fx의 그래프가 극대가 되는 점이 x 이퀄 a와 x 이퀄 b, 심지어 a와 b가 서로 다른 상수인 x 이퀄 a와 x 이퀄 b에서 극대가 된다고 했는데 x축이 여기 있으면 극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극소, 극대, 극소, 극대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첫 번째 얘가 안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도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엔 x축이 p가 매우 작아서 x축이 이 위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또 위로 올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게 fx의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요 하얀색이 gx의 그래프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데칼코마니처럼 위로 걷어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극대값이 몇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극대값이 두 개가 생기려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자, 세 번째 얘가 이렇게 생겨.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지만, 그럼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 이 밑에 거는 위로, 그 다음 위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 밑에 것도 올려지고 위에 거는 그대로, 이런 게 fx가 되는 거겠지? 됐지? 그러면 극대값이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겠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마지막 조건 FA와 FB가 똑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FA와 FB가 서로 똑같지는 않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극대값이 두 개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극대값 두 개 FA와 FB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렇게 되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이게 될 건데 우리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4인 놈, 이게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원래 gx의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에 딱 중간을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런 거야. 이러면 딱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gx의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딱 중간에 갔으니까 밑에 올라가는 것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때 여기가 a, 여기가 b인 건데 그게 어때? 똑같아. 높이가 똑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실수 p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이게 똑같아진다는 건 결국 여기가 x 이퀄 0이고 여기가 x 이퀄 b가 되는 거니까 fa와 아니 x 이퀄 4가 b가 되는 거니까 결국 fa와 fb가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fa와 fb가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ga랑 gb를 더한 게 0이 된다는 뜻이야. 왜냐면 여기는 fb가 마이너스 gb랑 똑같은 거거든. 원래 음수였는데 위로 올라가서 fb가 된 거니까 우리 fb가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gb. fa는 ga랑 똑같은 거니까 ga랑 마이너스 gb가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가 반대쪽으로 싹 이항되면 ga 더하기 gb가 0이 되는 거고 이때 a가 0이고 b가 4였으니까 우리 g0 더하기 g4가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 gx가 이놈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g0은 뭐가 될 거고 p가 될 거고 플러스 g4는 뭐가 되는 거예요?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4, 4, 16 곱하기 6 하면 96 플러스 p가 될 건데 p가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4에서 96을 빼면 마이너스 32 반대로 넘어가면 2p가 32인 거니까 p의 값은 얼마가 되면 돼? 16이 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됐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문제인 건데 첫 번째, 절대값 3차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하고 그때 x축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이 어디 있는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계산은 어렵지 않죠. 계산은 완전 간단하죠. 됐어? 저것만 할 줄 알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3번 문제를 풀려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합성함수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3번은 f 합성 gx가 나오죠. 거기 지금 g 합성 fx네. g 합성 fx로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g 합성 f의 x라는 함수가 나와. 그럼 우리 얘는 합성함수 g 합성 fx가 되는 거고. 되니? 이거의 최대 최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의 최대와 최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g합성 fx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gx가 지금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고요. fx가 2차 함수거든. 그럼 g합성 fx는 몇 차 함수일 것 같아요? 2차 함수, 아니 3차 함수 gx에다가 fx 2차 함수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6차 함수가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g합성 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6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어디서 최소가 될 건지 이거를 생각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친 짓 아닐까? 그지? 6차 함수, 도함수가 5차 함수 그거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것도 웃기고 k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 방정식을 풀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우리 g합성 fx의 최대와 최소는 뭐랑 똑같냐면 fx의 치역을 정욕으로 하는. 즉 무슨 얘기냐면 g합성 fx라는 건 x가 들어가서 먼저 fx의 값이 나오고 그 fx 나온 fx의 값을 다시 g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g에 들어가는 함수는 fx의 치역의 원소가 들어가는 거지. 치역이라는 건
x가 들어가서 튀어나온 fx의 값을 fx의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치역을 다시 g에다 집어넣는 함수를 우리 g합성 fx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g합성 fx의 최대와 최소는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는 gx의 우리 뭐 최대와 최소가 g합성 fx의 최대 최소와 일치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합성을 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뭐를 구하고 fx의 치역을 구하고 fx의 치역을 구하고 그 치역을 뭐로 하는 정의역으로 하는 gx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면 그게 g합성 fx의 최대 최소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fx, gx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fx의 치역부터니까 fx를 봅시다.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라고 생겼어요. 그럼 얘는 굳이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차함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의 개수가 1,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고 따라서 얘는 치역이 요 꼭지점의 y좌표보다 위에 요 놈이 치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fx의 치역은 자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니까 얘는 축의 방정식이 x 이꼴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fx의 치역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빼기 2 플러스 k니까 우리 얘가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fx의 치역이에요. 됐니? 그러면 이 fx의 치역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gx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그 gx의 정역이 어떻게 돼야지만 우리 최소값이 2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여기 gx를 보면 g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2가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살펴야지만 이 gx의 치역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먼저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2구 18x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6으로 묶어주고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이수분해가 될 거거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x 세제곱의 개수가 2 양수인 3차함수인데 1과 2에서 그 값을 갖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x좌표 각각 1과 2가 되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그때 y 값도 구해보면 자 내가 먼저 g1의 값을 구해보면 g1은 2 빼기 9 플러스 12 빼기 2 그럼 얘는 2,3 그래서 여기가 1,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g2의 값도 계산해보면 g2의 값은 8이 16 마이너스 2는 4고 36 플러스 24 빼기 2 그럼 얘는 16 더하기 24 40 빼기 36을 하면 4 빼기 2니까 2 따라서 요점이 2,2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나는 fx의 치역 얘가 이놈이 gx의 정역이 되는 건데 x가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되니? 그러면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이 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k 빼기 1은 최소한 어디보다 큰 데 있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가서 만나는 요점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 사이에 k 빼기 1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gx의 최소값이 2가 돼야 된대. 근데 하필 2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k 빼기 1이 이런데 k 빼기 1이 있다고 하면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최소값이 2보다 작아지겠지? 그럼 최소값이 2가 되는 건 k 빼기 1이 여기서 붙어있을 때야. 여기 k 빼기 1이 여기 딱 걸쳤을 때 최소값이 2가 되는 거겠지? 되니? 근데 k 빼기 1이 또 얘보다 커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k 빼기 1이 이런 데 있다라고 하면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최소값이 2보다 커지는 거지. 따라서 최소값이 2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이 k 빼기 1이 요놈과 요놈 사이에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비율관계를 따지면 여기다 이렇게 내렸을 때 이놈이 1대 2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때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여기가 2인데 그러면 실제 길이가 1인데 이게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만큼 될 거 아니야? 그럼 1에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여기 x좌표가 2분의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k 빼기 1의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넘겨서 우리 k 값의 범위를 살펴보면 k 값은 2분의 3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래야지만 취합성 fx의 최소값이 2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실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2분의 3?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지. 답이 5번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취합성 fx가 6차 함수야. 우리 6차 함수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거는 그럴 이유도 없고 또 취합성 fx를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취합성 fx에 k라는 미정계수가 섞여 들어가. 그럼 k라는 미정계수가 섞여 들어가면 나는 저거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매우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얘 상관없이 k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취합성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fx의 치역을 먼저 구하고 그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는 gx의 최대 최소가 취합성 f의 최대 최소와 일치하는 거니까 이 gx에서 x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지만 최소가 2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그래프만 갖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다음 4번.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다시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가조건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랑 f'-x가 똑같대요. f'x랑 f'-x가 똑같대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했지만 f'x랑 f'-x가 모든 실수 x에서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우리 요놈이 f'x가 우함수라는 뜻이에요. x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우걱우걱 쳐먹었으니까 쟤는 f'x가 우함수라는 뜻이고 그럼 fx가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몇 차 함수일까요? 2차 함수겠죠. 근데 2차 함수가 우함수가 되는 거니까 우함수인 2차 함수는 2차항하고 상수항만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는 f'x가 2차항과 상수항만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나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x제곱 플러스 a라고 하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3x제곱이냐? fx가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x세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꼴일 건데 걔를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꼴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무함수니까 1차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상수항을 a라고 두는 거야. 그럼 가조건을 보고는 우리 f'x가 3x제곱 더하기 a의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상수 a에 대해서 f'x를 3x제곱 더하기 a라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조건에 함수 fx는 x =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데요. 됐니? 다시 함수 fx는 x =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데요. 그럼 함수 fx가 x =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는 얘기는 f1이 얼마인 거고 0인 거고 f'1 아니 f1은 얼마라고 극소값 얼마를 갖는다고? 0 맞죠? 그래서 x =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f1도 0인 거고 f'1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0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때 극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F'I 0이니까 F'I 0이니까 내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F'I는 3 플러스 A인데 걔가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X는 3x 제곱 빼기 3이 되는 거겠고요. 됐니? 그러면 우리 얘를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fx는 뭐가 될 거냐?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c 이런 꼴이 될 거거든. 이런 c를 적분상수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어차피 나중에 적분도 할 거니까. 됐어?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걸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부정적분을 하면 fx가 이런 놈이 될 거고, 이때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c의 값을 구하고 해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0이 고고, 따라서 c의 값은 얼마가 돼? 2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이게 2가 되는 건데 우리 극 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점은 1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됐니? 그럼 1에서 극소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극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갖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 극대값은 f-1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 더하기 2 이렇게, 그럼 5 빼기 1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4.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답은 4예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얘는 우리 문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 방법대로 하면 굳이 적분, 꼭 적분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라고 대답하면 적분 안 하고 푸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준 거. 얘는 x세제곱의 개수가 1,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x 이퀄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극소값 x 이퀄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니? 그러면 x축이 어디 있겠어? 0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f'1이 0이라서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또 다른 f'x가 0이 되는 점은 뭐라고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되니? 그러면 나는 fx를 이걸 갖고 손쉽게, 어차피 얘가 x축이었으니까 fx랑 x축이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x축이 마이너스 2와 1에서 만나는데 마이너스 2는 그냥 실근이고 1은 중근이잖아요. 그러면 fx를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됐니? 이때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l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래서 4가 된다? 적분 안 하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했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적분해서 푼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도 나중에 적분해서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나올 거야. 됐어? 그리고 얘는 적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무슨 식이 되게 복잡해지거나 개수가 분수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더 직관적이긴 하잖아요. 됐어? 이 풀이가 좀 더 직관적이긴 해요. 이 풀이가 직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프도 그려야 되지, x축하고 만나는 점, 그 점이 실근인지 중근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물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게 어렵지 않고 그 그래프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이 방법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긴 해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풀다가는 한 세월 걸리는 문제들이 많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이런 방법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알아서는 안 돼. 됐어? 양쪽을 다 알면 좋겠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10월 모의고사 2012년 되게 옛날이긴 하지만 10년도 더 된 문제긴 하지만
고3 문제고 문과 문제고 29번 문제. 그럼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되니? 근데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수능 그렇게 겁 안 먹어도 돼요. 겁나죠 그래도 어쨌든. 자, 다음 5번은 3차 함수 fx가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에 fx는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에서 극값을 갖고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는 점 0,1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리고 f 알파와 f 베타의 차이가 우리 빼고 절대값이면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차이가 9분의 4예요. 이때 상수 a, b, c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모든 3차 함수는 선생님이 비율관계 설명할 때 얘기했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예요. 됐어? 그래서 얘가 무슨 의미인 건지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5번은 3차 함수 fx가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x 세제곱의 개수의 부호예요. 일단 부호. 왜냐하면 x 세제곱의 개수가 부호, 양수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고 음수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서. 되니?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x 세제곱의 개수야. 근데 얘는 x 세제곱의 개수가 3, 양수잖아요. 그리고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알파에서 우리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알파가 왼쪽인지 베타가 오른쪽인지 이런 건 모르니까 그냥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을 알파, f 알파라고 두고 극소가 되는 점을 베타, f 베타라고 둬봅시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바꿔도 나중에 문제 답은 똑같아.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 두 놈이 알파, f 알파와 베타, f 베타가 점 0,1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얘가 점 0,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직선이 이 그래프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있거든. 그런데 이 만나는 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점이자 얘는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고 얘가 점대칭 함수라고 했잖아. 그 점대칭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하필 요 점이야. 우리 이 점을 그 미적분에서는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점이야. 이게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모양이고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우리 곡선의 모양이라고 해서 그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점, 그래서 얘를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름을 원래는. 됐니?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몰라도 상관없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의 두 점을 이은 성분의 중점은 y = fx 위의 점이고 그 fx = 위의 점, 이 점이 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유는 몰라도 되고 하여튼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 근데 그 점의 좌표가 뭐래요? 요게 0,1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야. 되니? 그러면 이제 일단 몇 가지를 알 수 있냐면 요게 중점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중점 F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가 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나누기 2는 1이 된다? 일단 중점이니까 요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다음 야조건에 보면 F 알파 빼기 F 베타의 절대값이 9분의 4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거든. 잘 봐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F 알파 빼기 F 베타가 되는 거지. 되니? 근데 그 값이 얼마래요? 이게 9분의 4래요.
그럼 잘 봐봐.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고 했지? 됐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 더한 게 0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인 거고, 따라서 나는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 얘가 2베타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기가 9분의 4인 거니까, 여기가 9분의 4인 거니까 내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이게 9분의 4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를 이렇게 딱 쪼개면,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분의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9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이 알파나 베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거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내가 하는 거,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최선의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야. 됐니? 미지수의 개수를 최대한 줄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f'x가 0이 되는 게 베타랑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제 이 식을 나는 지금 fx를 만들어야 a 더하기 b 더하기 fx가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으니까 세 상수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려면 fx를 만들라는 얘기 아니니? 됐어? 그래서 fx를 만들기 위해 먼저 우리 극대랑 극소가 되는 점을 봤더니 베타랑 마이너스 베타야. 그럼 나는 이걸 갖고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 하면 지금 fx는 최고차의 수가 3인 3차함수였거든. 그럼 걔를 미분하면 2차함수가 될 건데 최고차의 수는 9가 될 거 아니에요? 되니? 근데 그게 0이 되는 점이 베타랑 마이너스 베타니까 나는 9 곱하기 x 플러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얘가 9x 제곱 마이너스 9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요거를 적분했을 때 fx,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돼. 굳이 적분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려주면 얘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9 베타 제곱 x 플러스 c 이런 꼴이 될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런데 우리 0을 집어넣었을 때 합수값이 얼마야?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이 c의 값이 얼마야? 이게 1이죠? 그쵸? 0,1 아까도 얘기했잖아.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의 중점은 항상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0,1이라는 점이 곡선 위의 점이라는 뜻이고, 그럼 얘가 이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0,1을 대입하면 C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잠깐 지우고 할게요. 그 책상 웬만하면 안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 씻고 있는데 건드리면 움직여서. 그럼 다시 fx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x 세제곱 3x 세제곱 마이너스 9 베타 제곱 x, 그럼 c는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베타의 값을 구해야 되겠지? 뒤에 빠져서 그렇거든. 뭐 끼우면 돼. 그거 의자에 뭐 다리에 뭐 하나 빠지지 않았어? 그거 끼우면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 베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도 어떤 좌표를 하나 대입을 해야 될 건데
어떤 좌표를 대입해야 되냐면 요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점의 좌표를 봅시다. 그럼 요점의 좌표가 베타 컴마 x 앞은 베타였으니까 베타 컴마 여기는 y 좌표가 1이었는데 거기서 9분의 2만큼 내려왔어. 맞아? 요 길이가 9분의 2니까 얘는 아까 이건 y 좌표가 1이었잖아. 그럼 1에서 9분의 2만큼 내려오면 얘는 베타 컴마 9분의 7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따라서 이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나는 저 베타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 9분의 7이 x에다 베타를 대입했으니까 3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9베타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넘기고 2항에서 쓰면 6베타 세제곱이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9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베타 세제곱은 6, 9, 54분의 2 약분하면 27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베타는 얼마인 거야? 3분의 1인 거지. 됐죠? 그래서 그 3분의 1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나는 fx가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3x 세제곱 그 다음 베타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 앞에 마이너스 9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fx가 되는 거야. 다 보였죠? 따라서 요놈이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0, b는 마이너스 1, c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답은 얼마가 돼? 0, 얘가 답이에요. 복잡하죠. 뭘 어디다 집어넣어야 뭘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아. 됐어? 근데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극대극소에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됐어요? 이건 그냥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나오긴 하거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조차 알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나중에 초고등학교 신호등 문제 나오는 거 봐야 알겠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신영고등학교도 저기 수능 가는 문제 보면 꽤 어려운 문제들 꽤 있어요. 이재용 책 정체를 모르겠어. 씨. 영상 찍을 때 한번 까면 대놓고 까면 또 삐지니까. 자, 6번 볼게요. 자연수 K와 이거 이제 하다가 중간에 끊길 건데 다시 이어서 할 거니까 그냥 일단 봅시다. 자, 자연수 K래. 이런 문제도 나오면 자연수에다 이렇게 땡그라미 쳐놓고 안 잊어먹는 게 필요해. 어쨌든 자연수 K와 함수 fx가 뭐라고 돼 있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15x 플러스 25에 대하여 함수 fx 마이너스 fk의 절대값을 씌운 놈이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실수 a의 개수를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gk라고 하자. 이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9까지 gk의 값이 얼마냐? 이거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거든요. 잘 봐라. k의 값이 바뀌어. 지금 우리는 뭐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따질 거냐면 절대값 fx-fk의 절대값 요놈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따지려고 해요. 되니?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거든. 잘 봐봐. 내가 이 fx가
x세제곱의 개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게 y권 fx의 그래프야. 그럼 여기는 이 fk는 뭐니? 상수겠지.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저기 fx에다가 k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상수값일 거 아니야? 그럼 y권 fk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은 선이 y권 fk라고 한다면 되니? 우리 fx에서 fk를 빼고 절대값을 씌운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될 거냐면 얘를 x축처럼 생각해서 그거를 걷어 올린 함수가 우리 fx에서 fk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 되는 거거든. 즉 y권 fk가 여기 있다면 얘가 이렇게 생긴 놈이 y꼴 절대값 fx 마이너스 fk 절대값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됐다고 한다면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는 여기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지. 됐어? 우리 이런 점이 첨점이야.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 이런 점이 되는 거라고. 따라서 fk가 여기 있다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겠죠? 됐어?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이건 얘기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